permanently lost my vision in my left eye after a skin treatment in Korea. Blindness from any filler is always a possibility, even if it's super rare due to blockage of the retinal arteries. In this video, she had Juvalook Volume injected, which is a filler that is not approved in the United States. Juvalook and Juvalook Volume are hybrid fillers. Juvalook has smaller particles and it's meant to be injected in the dermis as a skin booster. Juvalook Volume has larger particles, it's meant to be injected deeper. When it comes to any filler, including Juvalook, there's always risk of intravascular injection, which can lead to skin necrosis and blindness. In certain areas like the glabella, the nose, the nasolabial folds, and the eyes are higher risk for intravascular occlusions. There are many places that you can get injections, and ultimately you want to go to somebody that you trust, but the question you want to ask is if they have a complications protocol in place. This means having the reversal agent on site, an on-call ophthalmologist, and an ER that you would send your patients to. You should also leave with instructions with warning signs for what to look for, such as extreme pain or difficulty seeing. Unfortunately, this can happen to anyone, even with the best injector,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ze the warning signs and to have a reversal protocol in place. 주베룩은 스컬트라하고는 달리 동글동글하게 PDLLA를 갈아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 안은 이렇게 다공성으로 구멍들이 많이 나 있고요.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주베룩 성분은 PDLLA가 42.5mg, 주베룩 볼륨은 PDLLA가 170mg이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PLLA가 150mg이 있습니다.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은 입자들이 서로 엉겨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논크로스-링크드 히알루로닉 애시드, 비각용성 히알루론산을 각각 7.5mg과 30mg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넣는 이유는 즉각적인 볼륨 효과도 있겠지만 그 볼륨 효과는 며칠 만에 모두 흡수돼서 없어집니다. 일반 필러처럼 히알루론산 입자를 크로스 링킹, 서로 붙여놓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분해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점도는 더 높아지겠죠. 스컬트라에 비해서 점도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입자 사이즈가 보통 40에서 60 정도고요. 주베룩 볼륨은 50에서 80, 주베룩은 10에서 40 정도여서 주베룩 볼륨이 주베룩에 비해서 입자가 훨씬 높습니다. 주베룩 볼륨은 입자 사이즈가 80 마이크로미터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는 바늘로 주입하기가 힘듭니다. 주베룩은 그래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0이나 34게이지 바늘로 주입을 할 수가 있는데 30게이지의 안쪽 구멍의 직경은 약 15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요. 34게이지 바늘도 약 50 마이크로미터 직경이기 때문에 주베룩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약간 여기서 걸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보통 33게이지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베룩 볼륨은 입자들이 80 마이크로미터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게이지 바늘로는 힘들고요. 바늘을 사용한다고 하면 25게이지 바늘을 써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바늘로 시술을 하다가 보니까 혈관에 주입되는 일이 스컬트라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주베룩이 혈관 주입 사고가 더 높은가 이거에 대한 거는 논란이 아직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하지만은 사용하는 제품 종류보다는 어느 부위에 어느 레이어에 시술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간이라든지 팔자 위쪽에 앵귤러 아테리가 지나는 그 부위에 바늘로 시술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스컬트라는 웬만해서는 바늘로 시술하지 않고 캐뉼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베룩을 시술한다면 캐뉼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주베룩을 바늘로 시술할 경우에는 혈관과 만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점도가 더 높습니다. 주베룩 속의 히알루론산 성분은 무릎이 아프면은 무릎 연골 주사를 놓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비각용성 히알루론산입니다. 처음 나왔던 히루안 제품 LG에서 나온 거 이거는 분자량이 70에서 80만 달톤이고요. 점탄성이 4000ccp에 해당되는데 히루안 플러스는 분자량이 300만 달톤이고 이거랑 히알루론산 25mg이 들어있고 점탄성이 훨씬 높습니다. 주베룩에 들어있는 이 히알루론산이 바로 이 히루안 플러스에 해당되는 이 300만 달톤의 히알루론산을 사용합니다. 만약 앞에 나왔던 영상처럼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면 이런 프로토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다가 혈관이 막혔다면 빨리 녹이는 주사를 놔야 됩니다. 주베룩의 경우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주사들을 놓고 혈류 촉진을 위한 약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 안과 병원과 협진 체제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혈관 주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쓴 책에 몇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 캐뉼라를 쓴다 하더라도 절대 강한 압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손으로 푸딩을 누를 때 푸딩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하라고 적어놨는데요. 달리 말하면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안구를 눌러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눌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더 강한 압력을 줘야 된다는 거는 그곳에 공간이 없거나 유착이나 저항이 많다는 뜻이고, 그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누르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져서 동맥으로 이 약물이 주입되면서 역행해서 안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캐뉼라를 쓴다 하더라도 늘 옆에 구멍이 뚫린 동맥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심스럽게 시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입은 캐뉼라를 빼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총을 앞으로 달려가면서 쏘면은 이 사람이 달리는 속도와 물총을 누르는 압력이 더해져서 더 강한 압력으로 앞쪽으로 쏘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도망치면서 반대 방향으로 물총을 쏘게 되면은 달리는 속도와 또 반대 방향으로 물총을 누르는 그 압력이 서로 상쇄돼서 최종적인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공식인데요. 캐뉼라나 바늘로 조직에 주사를 할 때 단위 면적당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 이것은 캐뉼라 직경에 반비례하고 캐뉼라 길이와 삽입 속도, 피스톨에 가해지는 압력, 이것에 비례하게 됩니다. 캐뉼라 삽입 속도는 주입을 하면서 넣게 되면은 이것이 비례해서 압력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캐뉼라를 후퇴하면서 주입할 경우 이 값을 양에서 음으로 계산해서 압력이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캐뉼라 직경이 넓을수록 동일한 양의 필러가 더 넓은 단면적에 분산되기 때문에 조직에 가해지는 단위 면적당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껍고 짧은 캐뉼라를 쓰면은 그만큼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가늘고 긴 캐뉼라를 쓸수록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압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미간 같은 데 시술할 때는 약간 굵으면서 짧은 캐뉼라를 씁니다. 가장 위험한 부위 시술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혈관이 별로 없는 부위, 조직이 저항이 적은 경우는 가늘고 긴 캐뉼라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굵은 캐뉼라로 시술할 경우 혈관을 찢기 쉽고, 가는 캐뉼라로 시술할 경우는 혈관을 찌르기 쉽습니다. 혈관을 찢을 거니 찌를 거니 그 차이가 되는데요. 혈관을 찢어서 구멍이 났다면 그 근처에다가 강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필러나 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람의 실명이 된 영상이 올라왔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별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외국 사이트, 특히 레딧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삭제가 된 상태고, 아마 뭐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어떤 다른 의사의 설명을 유익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번역을 해서 첨부했습니다. 스콜테라는 저 같은 경우 지금 사용한 지 15년이 넘었고요. 초창기 멤버들이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연륜이 있는 의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들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의사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상태에서 시술을 권하게 됐고, 그래서 좀 젊고 경험이 짧은 의사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선택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그 제품을 맞고 효과가 없어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술이 많이 퍼졌다는 뜻이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스컬트라를 하는 병원이니까 다른 제품을 맞고 효과가 없는 사람만 저한테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효과가 없는 제품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표면적이 안에 구멍이 있어서 넓어졌다 하더라도 주변부를 조직을 자극하는 효과,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효과는 스컬트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예전에 많이 썼던 엘란스의 경우 안에 구멍이 많이 있고 콜라겐 생성 효과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표면이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주베르과 스컬트라 효능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는 앞으로도 한 5년 이상의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다루는 의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시술 자체를 무조건 무섭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서 시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